아침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갑자기 오후에 공부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과연 그것이 동기였냐? 라고 한다면 감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하게 하려면은 코칭하는 전문가들이나 부모들이 이거를 찾게 해줘야 돼요. 교수님, 그 학습 역량 중에 사회정서 역량이 좀 눈에 띄었어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지 역량이나 행동 역량들은 아이들한테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런 사회정서 역량도 학습에 많은 영향을 주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정서 역량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공교육이랑 좀 낯설 수 있거든요. 이 상관성 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지와 행동은 성적과 상관성이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감정 쪽은 좀 상관성이 낮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 여전히 한국 분들은 정서 감정을 코칭하는 것보다는 당장 인지, 그다음에 행동 쪽으로 하면 성적이 높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 부분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서 코칭을 넘어서 사회정서 학습 코칭으로 가야 돼요. 사회정서.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정서 학습이에요. 2021년도에 미국에서 더렉 교수팀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교사가 사회정서 역량을 코칭했을 때에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연구가 나왔거든요. 첫 번째는 사회정서 기술이 높아졌어요.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두 번째가 학업 성적이 높아졌어요. 그래요? 예, 관계가 높아지니까 성적도 높아지는 거예요. 관계들이 좋아지니까. 세 번째가 친사회적인 행동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이나 OECD 국가들이 사회정서에 왜 가고 있냐라는 것들은 이게 검증되었다. 때문에 사회정서 역량이 수업 시간이 도입되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사회정서 학습 코칭 프로그램 운영했을 때 이게 학업 성적과도 높기 때문에 이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한국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할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교육부에서 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사회정서 교육을 좀 양성하겠다.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그전까지는요. 이건 우리나라는 인성교육을 해서 교사 양성하겠다 했다가 이제 다시 사회정서로 바뀌겠다라고 해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좀 바꾸고 있는 중인데 아직 이제 훈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제 학교 상황이 녹록지 않지요. 그렇다면 사회정서 역량 코칭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코칭하시나요? 사회정서 역량 코칭에 크게 5가지 정도로 이제 코칭. 첫 번째는 자기인식이에요. 근데 제가 엄마들한테 자기인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잘 얘기를 못해요. 여기 자기인식은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좋은 코칭법은 정서에 대한 단어를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 정서 관련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글을 써본다든가 표현하는 훈련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자기 관리거든요. 자기 관리는 보통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울, 불안, 분노, 스트레스 상황일 때 이걸 대처하는 기술을 배우는 거죠. 스트레스 받을 때, 특히 요즘 애들이 화가 많잖아요. 이럴 때 본인이 아까 스트레스 상황이다라고 먼저 자기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스트레스 상황을 본인이 관리하는 훈련이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호흡법도 되게 좋죠. 호흡법. 그렇죠. 예, 맞습니다. 호흡법도 좋고, 요즘은 아시다시피 명상 이런 것들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코칭해주면은 관리에 도움이 되겠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지금 학교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아이들이 막 선생님들한테도 무례하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 관리가 안 돼요. 그렇죠. 예. 감정을 관리를 못하는 거죠. 감정을 못하니까 순간 욱해서 친구를 때리거나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경우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코칭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인식이라는 것들인데요. 그 타인을 존중하는 또는 경청하는 훈련, 또 공감하는 훈련 있잖아요. 이런 것들 꼭 해줘야 되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생각보다도 이게 좀 덜 된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대인관계거든요. 대인관계인데 이건 정서 조절, 또 정서를 표현한다든가 더불어서 이제 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마지막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에요. 아이들이 본인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갖는 훈련, 그리고 이 결정이 앞으로 너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이런 코칭을 해주면은 사회정서 역량이 확실히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학업 성적도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걸 학업과 연결시키기보단 그냥 이렇게 코칭을 받다 보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이게 저는 요즘 표현을 바꾸는 게
아이들은 수동태라 보통 수동태.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사회정서 역량 코칭을 함에 따라서 저절로 아이들이 되어지고 바뀌어진다면은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 동기 역량을 아이들한테 해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네, 동기의 핵심은 지속성이 동기의 포인트거든요. 사람들은 무엇을 하겠다라고 시작하는 거 동기라고 보지만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은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동기 코치 핵심은 지속하게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행동력이 지속이 아니라 강력하게 그렇죠, 동기부여를 그렇죠. 함으로 지속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발하는 것도 동기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지속성이라는 거죠. 아침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갑자기 오후에 공부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과연 그것이 동기였냐? 라고 한다면 감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하게 하려면은 코칭하는 전문가들이나 부모들이 이거를 찾게 해줘야 돼요. 이유 찾기, 이유. 끊임없이 이유를 찾게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Why라는 거죠. 얼마나 Why를 얘기해 주느냐, 코칭해 주느냐에 따라서 지속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공부하는 목적이 어떤 친구는 이유가 돈을 버는 것도 이유일 수 있죠. 네. 나쁜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네네. 예, 좋은 대학도 이유고, 그다음에 좋은 직장도 이유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유고, 돈, 효도 이런 거잖아요. 어쩌면 이유 찾기라는 것은 가치도 있을 수 있어요. 가치. 그러니까 value잖아요. 그렇게 이유가 돼야만 의지가 발휘되는 거죠. 의지. 그렇죠? 저는 동기 코칭 했을 때 물어본다면 저는 크게 동기의 정의, 지속성, 이유 찾기, 세 번째, 의지를 발휘해 도움을 준다는 것들부터 얘기하고 있고요. 자기주도 학습이 힘들다는 얘기는 왜 그러냐? 처음에 시작하게 하는 건 도움 줄 수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에서. 그러나 꾸준히 아이들이 하게 하려면은 누군가 옆에서 함께 띄워줘야 돼요. 달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하게 하려고 코치가 붙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코칭이 이제 자기 결정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매우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동기 1번이. 자기 결정성이라는 자체는 의지의 비율이에요. 의지의 비율.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을 공부한다 하셨을 때 학교 다닐 때 때로는 처음에는 엄마 의지가 80% 차지했지만 내가 20%면 중간중간에 하다 보니 점점점 누가 의지가 강해져요? 내 의지가 강해지죠. 그럼 내 의지가 강해진 비율이 동기가 높아지는 거죠. 동기는 비율이에요. 비율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아이의 의지를 끌어올리느냐의 관점에서 코칭해 줘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꾸준히 이유를 찾게 하는 거다. 그러면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목표 지향성이죠. 그럼 보통 뭐 장기 목표 같이 얘기 나눠보는 거고 네가 커서 어느 학교 갈래? 꿈이 뭐니? 두 번째는 중기 목표. 그 다음에 단기 목표로 정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런 활동을 꾸준히 해주고, 만약에 스스로 목표를 못 찾으면은 중간중간에 진로 관련 검사 있잖아요. 검사를 활용하셔도 도움이 되고,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진로 검사할 때 보통 다중지능도 되게 도움이 돼요. 초등 2학년, 3학년부터 MI 다중지능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흥미가 어딘, 재능이 어디 있는지 한번 계속해서 찾게 시켜주는 거잖아요. 같은 검사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엑스레이 검사 여러 번 하듯이 똑같이 하면은 본인이 탐색하는 거죠. 학습 코칭은 도와주는 게 사실은 진로 코칭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학습을 하면서 동시에 진로도 좀. 그렇죠. 선생님 이제 역량 코칭을 하면서 많은 사례들을 접할 텐데 특별히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제가 사실 아무래도 이제 교수자 입장이니까 학생들을 바로 코칭하나 지도하는 경험들은 많이는 없어요. 아무래도 저는 전문가 양성을 하거나 또 회원생 위주로 강의하다 보니까 좀 약하긴 한데 종종 이제 외부에 의뢰가 와서 제가 학습 역량 검사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났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모 지역에서 의뢰가 왔어요. 학교 밖 아이들 대상으로 학습 역량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그 의뢰를 받고 고등학교 1, 2, 3학년 정도의 나이겠죠. 10명 정도 검사를 제가 했어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학교를 그만둔 친구들에 대한 인식들이 요즘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조금 부정적인 시각도 있잖아요. 저도 사실 좀 궁금했어요. 나서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10명을 제가 다 상담했어요. 근데 제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오히려 공교육에 다니는 애들보다 훨씬 더 생각의 범위가 넓더라고요, 아이들이. 또 삶에 대한 책임감이 뛰어나더라고요. 제가 그날 그 결과를 갖고 좀 얘기 나눠봤는데 10명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쪽집게처럼 나 알아맞추냐.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어떻게 쪽집게가 아니어서 제가 그래 어쨌든 검사를 잘 개발했으니까 분명히 네가 체크가 나올 거야 이렇게 해서 그때 제가 그 아이들을 만나서 좀 긍정적인 경험 이런 것들 했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잠재적인 역량을 일깨우는 것이 참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교사나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코칭 그건 또 뭐라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콩나물이 크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는 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어머니들께서도 어쩌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좀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준다는 마음으로 좀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지, 격려, 때는 후원, 물론 뭐 경제적인 측면도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이거를 좀 포기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스킬보다는 그런 마음,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준다는 마음으로 좀 기다리고 지지해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편입니다. 사람이 크는 거는 그 정서적인 끊임없는 지속적인 그 격려와 지지 같아요. 그렇죠. 이 역량 코칭 지금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또 차기 교사들도 막 양성하고 네, 계시고 네. 그런 거 보고 있는데 앞으로 교수님이 갖고 계신 포부나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학습 역량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제 목표는 건강한 공부였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은 인지나 행동 쪽을 많이 터치하지만은 사실 동기 정서가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건강하게 하려면은 동기 정서도 인지와 행동 못지않게 균형감 있게 수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내면에 있는 동기 정서 코칭을 좀 더 활성화돼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학습 코칭 전문가 양성이 매우 필요할 것 같아요. 제 목표는 1년에 딱 1000명씩만 양성하고 싶어요. 10년 안에 1만 명 학습 코칭 전문가 양성을 하는 게 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역량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여러 가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